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 국장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024년을 빛낸 인물 대상을 받으신 변광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상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밤새 아주 현대사에 보기 드문 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나쁜 일이죠. 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또 예. 다행히 몇 시간 만에 해제는 됐습니다만 그 후폭풍이 지금 어마어마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대표님도 계엄 선포 이거 두 번째죠. 사실은 저나 우리 네. 그 태희 예. 국장님이나 비슷한 그 맞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내년이면 집의 나이로 60인데 제가 아마 중학교 때였던 네.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을 했고요. 그때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 이후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그런 그 이 현장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네. 뜨거웠던 그런 그 현장을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똘똘 뭉치고 잘 살아보자라고 힘써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여러 해 네. 나라가 불안했어요. 예, 이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나?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상일까? 국가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세상, 좋은 나라, 세계 으뜸에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제가 겪고는 밤새 잠을 못 잤죠. 예. 다들 그러셨을 건데 자 이게 전두환 군부 독재 시대 대학교 다녔었던 거네 그러면은 그죠? 참 우리 인생의 선배님이고 어렵게 민주주의를 그래도 일구어내는 그런 과정에 계셨던 분인데 몇십 년 후에 이게 비상계엄 선포가 되는 그런 거를 목도하셨으니 참 안타까움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도 이제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있고 그 전에는 오랫동안 저는 좀 문화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러시아의 어떤 시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실은 저는 오래전부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분노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분노하는 게 그런 어떤 거친 표현으로 또 거친 행동으로 이렇게 이 나의 분노 또는 나의 애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죠. 네.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그 분노를 나만의 방식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저는 끝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문화 현장에 어떤 그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특히 지역의 문화를 일구기 위한 일을 했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정말 마음이 아플 겁니다. 가슴이 답답할 거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사실은 문화와 예술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노벨문학상 타고 좋은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벨문학상 대부분은 다 시사점이 있죠. 예컨대 저항 또는 민주 또는 환경 이런 문제인 것처럼 영화 또는 철학, 이 인문학이라는 문학, 역사, 철학 이런 이 역사가 주는 인문학이 주는 교훈이라는 걸 보면은요. 우리가 허투루 보면 안 되죠. 페스트도 그러지 않습니까? 페스트, 노벨문학상 수상자 페스트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어떤 뜨거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K컬처로 전 세계에서 우뚝 서고 있고 문화 강국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이 K엄이라고 하는 이제 신조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 창달은 이러한 이제 억압적인 분위기나 이런 독재 정권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창조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저항의 이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딛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지 않으면 저 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신세계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도 사실은 문학이 될 거고, 또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될 거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발전할 건가. 이것을 사실은 어쩌면은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6.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는데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쉽지 않은 것일 뿐이고 더 정말 열정과 창의와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됨. 이 하나된 어떤 이 결연한 마음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없어서 가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더 큰, 더 행복한, 더 아름다운 내일을 어떻게 열 건가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함께 좀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의 사태를 이게 긍정적으로 또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잘 해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상가입 얘기는 또 다른 분들하고 또 하기로 하고 했던 얘기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연임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축하드릴 만한 일이고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뭐 기쁨보다는 무겁죠. 예, 저한테 짊어진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하고요. 사실 저희 재단이 23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24년 되는데 전국에 140여 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충북에는 저희 청주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충북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 있고 제천 등이 있는데 그 많은 문화재단 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거의 원년 멤버예요. 서울문화재단도 저희보다 훨씬 늦게 출발을 했고요. 네. 그렇게 달려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그 대표이사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 대표가 됐다는 것은 우리 재단이 그만큼 알차게, 그 다음에 내실 있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재단이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준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저희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이제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적 생태계를 만드는 그 중심에 있다라는 그런 그 자긍심이 더 앞섭니다. 그리고 막중한 무거운 책무감도 갖고 있고요. 네. 아니, 잘 하셨으니까 연임되신 거로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기가 짧은 것 같아요. 4년씩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2년이 꽉 차게 남았습니다. 네. 주안점을 두시고 하실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대표이사 취임할 때는요, 시민분들한테 약속했던 게, 우리 청주형 콘텐츠를 발굴하겠다. 그리고 문화재 주창을 비롯한 네. 청주의 주요 공간을 명소화하겠다.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하겠다. 네.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재단을 만들겠다. 등등 이런 걸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들을 100%는 아니어도 한 90% 안팎으로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2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했고요. 자, 그럼 똑같은 약속을 지키려고 연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청주의 문화 영토를 더 크게 넓히는데 힘쓰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 다짐입니다. 네. 문화 영토? 청주의 영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리적인 영토는. 네. 영토가 마음에 안 들고 작다고 해서 대전 거를 뺏어올 수 없고 서울을 탈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영토는 대한민국이 전체가 청주의 문화 영토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구촌이 청주의 문화 영토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우리 재단의 임직원과 함께 또 지역의 시민과 함께 문화 영토를 넓혀서 그 문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값진 새로운 더 어떤 그 튼튼한 청주를 만드는데 제가 일조하고 싶은 다짐은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실 거라고 보고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2년 동안에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고 이게 내가 마음에 두고 참 잘했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많죠. 사실은 저희 재단이 1년 사업이 약 166개 정도 됩니다. 제가 기억을 다 할 수 없는 정도로 사업이 많아가지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민들이 당신네들 때문에 일요일날 집에 쉬고 싶은데 못 쉬어. 자꾸 나오래.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예. 뭐 자꾸 뭘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버릇이에요. 그게 제가 참 나쁜 버릇이죠. 자꾸 시민들을 이 댁에서 편하게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댁에서 쉬지 마시고 나오세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성과 지표로 사실은 의미 있는 것들이 보여주는 게 첫 번째가 법정문화도시가 대한민국 1등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전국에 저희랑 함께하는 그 법정문화도시가 24개 있는데요. 24개 중에서 저희가 1등을 했다라는 거는 청주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등입니다. 시민들도 문화적 자긍심 가져도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화제조창이 불 꺼진 문화제조창에 문화의 불을 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 15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이 담백 공장이 문화의 불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것도 대한민국 로컬 100에 선정되더니 이번에 로컬 대상에 수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인촌 그 문화부 장관께서 11월 1일 날 제가 연임 시작하는 그날 우리 문화재청에 오셔갖고 거의 3시간 넘게 들러보면서 정말 계속 박수를 쳤어요. 야, 청주 시민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분이 여기를 다녀갔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화부 장관 할 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고민하면서 둘러본 적이 있는데 15년 만에 이렇게 개벽 같은 일을 시민들이 했다라는 거에 참 놀랍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도심에 우리 이거 태희가 있는 곳이 이제 그 우리 향교 가는 길 대성로 120번 길, 122번 길, 이 일대도 우리가 그 원도심 골목길 축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봄 축제, 여름 축제, 가을 축제, 그다음에 문화유산 야행까지. 특히 문화유산 야행은 저희가 올해 9번 했고요. 내년에 10번 하는데 10년 동안 10년 연속으로 국비를 받는 사례가 청주가 유일하다 그럽니다. 저도 놀랐어요. 야, 이게 저희가 사실 긴 호흡으로 달려오니까 이런 성과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도 인재 양성, 지식 배양, 시스템 경영을 통치 철학으로 삼았거든요. 사람을 키우는 일. 그러니까 청주의 인재를 키우는 일, 어떤 인재? 예술 인재. 그래서 저희가 꿈나무 오케스트라라고 13년째 해오고 있고요. 이 13년 동안 정말로 우리 최고의 예술대학인 한예종 입학하거나 또는 예술 가서 대학 가갖고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배출을 했고요. 지금 꿈나무를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 중에는 꿈나무 단원 출신인 선생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주 훌륭한 대단하네요. 일이죠. 올해부터는 꿈의 무용단을 시작했습니다. 전 졸업 공연을 보고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동적이었고요. 내년에는 꿈의 극단을 하려고 그러고요. 후년에는 꿈의 합창단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문화와 예술로 춤추고 노래하고 더 큰 꿈을 꾸는데 저희 재단이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의미 있는 일로 저는 기록될 겁니다. 꿈을 이렇게 잘 키워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취임한 다음에 꿀잼 도시 청주, 이범섭 청주시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꿀잼 도시 청주가 뭐 하루아침에 꿀잼이야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변화하는 게 좀 느껴집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태희 국장님은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들썩이고 있고 움직이고 있더라. 옛날에는요, 웃자는 얘기인데 전국 노래가 자랑 같은 또는 열린음악회 이런 걸 유치하려고 그러면요, 서울에서부터 청주는 싫어한답니다. 박수 치라도 박수도 안 치고 웃으라 그래도 웃지도 않고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청주가 양반도시 선비도시 하면서 걔 움츠리고 뭐 이런 표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이범석 시장님이 이제 꿀잼 청주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런 거에 대부분의 사업을 저희 재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전시, 공연 또는 뭐 페스티벌 이런 등등을 하는데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득 모이고
그 온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함께 했던 분들조차도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죠. 어떤 분은 물론 이건 일회성이야, 이벤트성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돼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이벤트도 지속화되면 긴 호흡으로 이어지면 문화가 되고 예술이 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마음이 문화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 이 도시 문화재조창 같은 데도 이미 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원도심도 이미 조금씩 새로운 변화의 그 어떤 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청주가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가는데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문화재조창 같은 또는 원도심의 특히 대성로 예술의 거리 같은 경우는요, 밤에 청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안길은 좀 침체돼서 저희가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이런 그 콘텐츠, 이런 공간, 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정책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다듬어 간다면은 이 꿀잼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 2년 내에 상당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작년에 사고 났던 꿀잼왕복 눈썰 매장은 대표님이 한 사업이 아니죠? 그거는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그 시에서 직접 이 업체에 발주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 건도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 문의의 문화재 단지라고 있어요. 예. 보니까 올 초에 문화재 단지가 제대로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 아마 언론에서 몇 번 이렇게 그 지적을 받았죠. 그리고 그 기간제 근로자에게 밥하라 그래가지고 또 난리 예, 났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이고 문화산업진흥재단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운영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저희랑 전혀 상관없이 했더니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왜 피하려고 그러냐고. 어르신들이 아주 많이 혼내키는데 우리 직원들이 당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참에 문화재 단지도 그 운영을 하시죠. 제가 볼 때 그게 성격이 안 비슷한가요? 일단 제 혼자 생각인가 몰라도 네, 저희가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이런 같아요.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당연히 하지만 초정도 그래. 초정 행궁이 있고 네. 치유마을이 얼마 전에 오픈했는데 잘했네 못했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손님이 별로 없다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태교랜드도 바로 그 옆에서 짓고 있어요. 그러면 행궁, 초정 행궁, 치유마을, 태교랜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결국은 이런 그 경험도 있고 네. 역량도 있는 문화재단이 저희 재단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괴롭죠. 그렇겠네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임을 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저희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저희가 우리 청주시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드웨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썰 매장을 왜 여쭤봤냐면 눈썰 매장 무너져가지고 제가 취재 갔잖아요. 그래 어깨 끊어져가지고 작년 12월 24일인가 그래가지고 근 6개월 7개월을 치료했고 지금도 어깨가 아프고 수술비도 거의 한 500만 원 나왔고 하여튼간 아픈 추억이 있었어. 이제 안전한 그런 꿀잼 도시. 올해도 눈썰 매장 한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서 공예 비엔날레나 문화유산 야행이나 피크닉 콘서트나 동부창고 페스타나 이런 거 행사하면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두 번째가 쾌적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보고 놀고 먹고 즐기고 갈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맨 뒤로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늘 그 가슴에 새기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런 에너지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재단을 중심으로 하고 또 각 기관 단체에서 하는데 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어떠한
조금 보완제 역할을 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돼서 그러면 문화가 훨씬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런 시점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사실은 이제 문화적 이 환경의 차이 때문인데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크고 작은 축제. 그런데 대부분의 거의 95% 이상은 자치단체가 관여하는 축제가 아니라 주민 자발적인 축제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 마을 가꾸기 이런 행사나 사업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과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는 자치단체나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축제나 그런 사업 행사를 단 하나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축제 또는 마을 가꾸기 또는 문화적 어떤 그 콘텐츠 만드는 일, 그래서 그 도시를 키우고 그 골목길을 춤추게 하는데 힘쓰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은 그런 그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그런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이 선행을 해야 되겠죠. 왜? 처음부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있는데 하라고 할 수 없었습니까? 저희는 그 일환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게 지역의 기업과 함께 뜻있는 분들의 기부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예술인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전시, 공연, 기타 행사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건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예산이 아닌 시민들이 낸 돈으로 시민들이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올해 약 30여 개의 단체에 지원을 해줬고 전시도 했고 공연도 했고 국제교류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에는 더 발전시켜서 좀 더 자생력을 키우고 문화적으로 좀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저희가 좀 힘쓰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그런 조짐이 많으니까 청주시가 새로운 그런 이제 문화 창조 활동, 자발적인 시민 문화가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새벽 밤사이 진짜 엄청난 일을 겪었던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또 문화예술인들에게 송구영신하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이 아니어도 결코 우리가 행복해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만만치 않죠. 그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그 예기치 않는 재해까지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그래도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희망을 만들어주는 콘텐츠는 저는 문화이고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그 문화예술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미래의 어떤 그 디딤돌, 노둣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힘들어도 문화와 함께 예술과 함께 새로운 그 이 미래, 더 큰 세상을 좀 꿈꾸고 함께 이렇게 힘을 모으면 청주가 대한민국의 우뜸의 그 문화도시가 될 거고요. 또 청주가 세계 인류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미디어데이가 2024년을 빛낸 인물로 병광석 대표님을 뽑은 거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새 있었던 일도 그렇고 힘든 우리 국민들, 청주 시민들, 문화예술인들에게 오늘 그래도 에너지를 다시 넣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